저희가 예년보다 훨씬 더 좀 범위를 늘려서 하긴 했어요. 왜냐면 저희 그 뭐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시험에서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이제 2024년도에는 시험 쉽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작년 객관식 강의에서는 굉장히 범위를 줄였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좀 다시 평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이 객관식 시험에서 객관식 요 수업에 다룬 내용들을 그냥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. 그래서 범위가 이제 요 책만 보셔도 기본편 책만 보셔도 2024년도 문제는 거의 한 90% 이상 맞출 수 있을 정도. 말 문제는 또 별개 얘기긴 한데 계산 문제는 90% 이상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커버리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책만 이제 꾸준하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끝낼 텐데요. 일단 저희 회독을 늘리셔야 됩니다. 회독을 늘리시면서 단권화를 꼭 하셔야 돼요. 단권화를 하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, 맨날 틀리는 거, 맨날 실수하는 거, 누락하는 거 이런 것들,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만 이제 이 오답 노트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막 이제 계속 덧붙여 쓰시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뭘 썼는지,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걸 갖다가 구분해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실 때 웬만하면 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뭐 시트, 리갈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라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풀면서 틀리셨던 분들을 계속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은 이 회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회독, 2회독, 3회독 늘어나면서 회독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예전에 틀렸던 거 또 틀려요. 근데 다행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면은 틀렸던 것을 또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지? 그 틀린 이유가 무엇이지?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. 그래서 문제 풀고 틀린 문제를 처음에 틀렸을 때는 그 내용들 찾아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정리하고 할 때 시간이 한 문제당 뭐 한 20분 걸렸다고 한다면 그걸 정리해놨을 때 다음번에 또 틀리면은 그 한 문제 복귀하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점점 회독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자 뭐냐면 시험 전날에 전 과목을 1회독 하시는 거예요. 시험 직전 날에 8과목이죠. 그죠? 저희 재무회계, 원가회계, 재무관리, 세법, 경영학, 경제학, 그다음에 상법이랑 정부회계. 그래서 8과목인데 그 8과목을 시험 전날에 모든 과목들을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그래야지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전날에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과목들을 이틀에 나눠봤다? 그러면 그 전전날에 봤던 과목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서 다 틀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 시험 당일 전날에 전 과목을 다 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회독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. 이 문제 풀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 복귀하는 그 시간이 회독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 그리고 함정에 빠졌을 때 왜 함정에 빠졌는지 이거 틀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야 됩니다. 이를 위해서 단관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이죠. 그래요.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회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공회전이 왜 공회전이냐면 문제를 풀어요. 틀렸네? 답 보니까 알겠는데? 그래서 아이 병신. 그리고 넘어가. 내가 이거 답 보면 아는데 이걸 갖다가 또 기억을 못했구나. 에이 바보. 그리고 나서 다음번엔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바로 공회전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. 왜냐? 그렇게 하면은 다음번에 봤을 때 또 틀려요. 또 틀리고 하다 보면은 그 틀린 이유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 문제를 풀다가 계속 틀리고 시험장에서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공회전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번에 풀 때 안 틀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지금 틀렸지만 다음번에 무조건 안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회독 속도도 늘리고 회독 주기도 짧게 하면은 시험 직전에 전부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권화가 될 것이다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객관식 책을 최소 몇 번은 보셔야 되냐면 3번은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책을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1회독은 지금 이미 수업 들으시면서 하셨고요. 강의 들으면서 시간 안 재고 하셨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론 공부하시면서 이론 복습하시고 시간 안 재고 이렇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안 보시고 시간 안 재고 보세요. 이렇게 좀 풀린다. 그럼 이제 모의고사 책이나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해서 정답률이 좀 안 좋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론에 안 보시고 시간 재시면서 한 번 더 보세요. 이렇게.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한번 푸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은 더 해선 돈은 더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엔 이론 보고 문제 풀면은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와요. 근데 이론 안 보고 바로 그냥 문제 풀이 들어간다. 그럼 그때부터 박살납니다. 그리고 시간까지 재기 시작한다? 그럼 이제 정말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걸 이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엄격하게 해주셔야 돼요. 내가 이렇게 풀었을 때 그냥 지금 당장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내 지금 정확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켜서 꼭 회독을 올려주셔야 돼요. 여기서 이제 좀 그 정답률이 안 나왔다고 해서 4회독 때 다시 이론 보고 문제 푼다? 이런 의미가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꼭 원칙을 지켜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률이 한 70% 이상 나온다.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집이다.
모의고사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보는 요령을 좀 익히셔야 돼요. 시험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시험 보는 요령, 이 시험 보는 요령은 뭐 모의고사집이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익히시면 되는데요. 어떻게 익히시면 되느냐? 그 시험 그 시간 내에 문제지를 3회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 때는 말문제 풀면서 말문제 먼저 푸셔야 되죠. 말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네,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것 같네.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. 말문제를 쭉 푸시면서 계산 문제 중에서 쉽게 풀이될 수 있는 만만해 보이는 친구들을 체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말문제 다 풀고 나면은 아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 있을 텐데 말문제가 총 합해서 7문제, 8문제거든요. 그리고 다 풀 때까지 한 문제당 1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. 그래요? 말문제에 한 문제당 1분 넘기시면 그거는 큰일 나요. 그래서 그 회계랑 그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랑 정부회계 이거 말문제 다 체크하실 때까지 이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원가회계 계산 문제 풀고 정부회계 뭐 계산 문제 있나요? 정부회계 풀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돌아서 이제 계산 문제 푸실 때 아까 체크했던 그 쉬운 문제들 먼저 풀이를 하십니다. 그래서 계산 문제 한 25문제 중에서 최소한 15문제 정도는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게 체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오픈 10문제, 그 10문제는 답안 작성하시면서 쉬워 보이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셔야 돼요. 그래서 총 시험지를 3번을 봅니다. 이렇게 푸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쉬운 문제에서 내 실력 가지고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낼 수 있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에 뭐 배점이 2배가 이상 되는 게 아닙니다. 어려운 문제 푼다고 해서 그거 5점 주는 게 아니에요. 문제 배점은 다 똑같이 3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, 시간이 걸리는 문제만 골라서 쏙쏙 얍삽하게 풀어내셔야지 그냥 어려운 문제 위에 붙잡고 있다가 시간 허비하시고 다른 쉬운 문제 못 풀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골라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푸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, 시험지를 여러 번 보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. 당연히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, 어느 문제가 좀 이제 만만한 문제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.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어려운 문제다, 이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, 이런 것들을 발라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요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요 실력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. 이 실력도 없는데 그냥 기출문제집 냈다 돌려가지고 이 시험 보는 요령부터 키우신다. 그럼 정작 이렇게 문제풀이 실력 오르고 나서 이 연습을 해야 될 때 문제가 다 눈에 익어서 이 연습이 하나도 안 돼요. 그래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집 같은 좋은 문제들은 아껴놨다가 요 녀석들은 한 1월쯤? 1월 중순쯤?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중순쯤?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. 물론 그 뒤에 하셔도 되고요. 2월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시험 2주 전에? 시험 2주 전에? 그때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1월 이후에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. 지금 벌써 하신다고 해서 실력에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요. 자, 그래서 저희 기간식 과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고요.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일 있으면 저희 단톡방 아시죠? 카톡. 단톡방 몰라요? 아시죠? 거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고수분들께서 많이 답변해 주시니까 자,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까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